프랑스 머크 치료제 거부. 우리 N년차 셀리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어요.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대단하시죠? 다른 말은 필요 없이 어디랑 다른 게 프랑스 멋지네요. 코비드19 머크의 항바이러스제인 몰루피라비르는 프랑스에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의 싸움에서 보건당국이 애타게 기다리던 약이었다. 자, 이 부분 같이 한번 볼게요. 머크 연구소 자회사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는 프랑스 환자에게 접근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현재 치료제보다 효과가 떨어진다. 12월 7일 오후 9시 18분에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프랑스 보건당국은 금요일 경미한 형태의 코로나19 몰루피라비르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조기 접근을 거부했다. 그녀는 프랑스 보건당국이 경증 및 중증도 형태의 코비드19 치료를 위해 몰루피라비르 환자에게 조기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했다. 조기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 경구 투여되는 이 약물은 미국 연구소 자회사에서 프랑스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실험실에서 제시한 효능 결과는 사용 가능한 치료법보다 좋지 않습니다. 유효성, 안정성에서 지금 하나도 검증된 게 사실은 쉽지 않은 약입니다. 약물 재창출된 약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타켓이 아니라 인플루엔자 타켓이었기 때문에 유효성, 더군다나 항바이러스제, 케미칼 약품으로서 독성에 대한 부분까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죠. 이런 약을 가지고 국내에서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의 주가를 공매도가 밀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걸로 밀리게 되면 여유자금으로 매수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보도자료에서 프랑스 연구소는 현재 단계에서 제공된 임상 데이터가 HAS의 요청에 동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거부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자, 프랑스에서 머크 치료제가 거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러시아에서 팜 스탠다드는 코비드19에 대한 단일 클론 항체의 최대 공급 업체가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레키노라주예요. 러시아에 대한 공급 물량 중에서 셀트리온이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이 내용은요, 우리 부스트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러시아 셀트리온의 레그담비밥 약물은 최대 배송 30억 1000만 루블 상당입니다. 기사 자료고요. 쭉 보면은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에 사용되는 러시아에 등록되지 않은 유일한 의약품 공급업체의 중앙집중식 구매 결과가 요약됐다. 그래서 최대 공급업체 팜 스탠다드로 레그담비밥과 밤나리밥, 에테스밥, 릴리저 총 41억 3천만 루블 공급될 예정입니다. 소트로비밥과 카시리밥과 인데비밥, GSK와 리제너리저 각각 글락소 그리고 글락소의 총 5억 1,300 루블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포장 비용은 5만 7천에서 18만 2천 루블입니다. 자, 좀 헷갈리죠?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간단하게 정리할 테니까요. 볼게요. 제가 정리를 다 했는데 러시아에 대략 수출된 물량이 항체 치료제가 750억 물량이에요. 리제네론, 릴리, GSK, 우리 셀트리온까지. 근데 이 750억 물량 중 셀트리온이 484억 9,110만 원, 대략 485억이죠. 결국은 한 500억 정도의 물량을 이 750억 대량 물량 중에서 셀트리온이 다 했다는 물량이에요. 러시아로 나갔던 물량 중에서. 이게 12월 달, 2021년 12월 달까지의 물량인 것 같은데 셀트리온이 물량을 다 지금 전 세계에 압도적으로 내주겠다. 그중 러시아에서. 그쵸?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볼게요. 보건부의 시민의 의약 제공 계약 및 조작을 위한 예방센터는 단일 공급 업체로부터 약을 구입했습니다. 인도는 2021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일단 2021년 말까지입니다. 자, 더 기대가 되겠죠? 한국의 셀트리온의 레그담비밥 약물은 52,800팩에 52,800의 팩으로 양으로 배송됩니다. 이는 최대 배송 30.1억 루블 상당입니다. 따라서 약물 포장 비용은 5만 7천 루블이며 다른 모든 것보다 저렴합니다. 약물 포장 비용도 가장 저렴하다 그런 것 같고요. 릴리의 밤나리밥, 에테스밥은 팩당 11만 루블이 비쌉니다. 이 약에 총 11억 2천만 루블이 소비되었으며 만 개의 패키지가 구매되었습니다. 가장 비싼 약은 GSK와 비어의 소트로비밥. 소트로비밥이 가장 비싸다고 하네요. 구경무용에서 패키지 비용은
18만 2,000, 3천 루블이었고 PKU는 29,430만 루블에 16,000 패키지를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헷갈리죠? 제가 정리해놨어요. GSK 유통사업부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리 제네론의 항체 치료제는 2억 1,880만 루블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걸 좀 보게 되면은요. 소트루밥 2억 9,430만 루블 16,000 패키지고요. 47억 4,177만 원, 47억 4,117만 3천 원이고요. 리 제네론 같은 경우에는 2억 1,880만 루블, 35억 2,486만 원입니다. 이게 가장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도즈당 얼마, 바이알당 얼마 이 패키지로 나와 있어가지고 정확한 가격 산정은 솔직히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핵심은 750억 물량 중 2021년 12월 달까지 셀트리온이 500억 물량을 러시아에 공급을 했다. 포장 비용 또한 가장 저렴했고요. 그쵸? 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 패키지가 들어가는데 180억. 그쵸? 그리고 팩당 루블 11만 루블이 비싸다. 지금 가장 이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11만 루블이면 177만 원이 비싸다고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기사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추가적인 외신이니까 여기 보면 팩당 11만 루블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11만 루블이면 가격 차이가 꽤 나거든요. 177만 원이에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상당히 이 릴리의 밤나리밥, 에테네스밥 유효성, 그쵸? 우리 셀트리온과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변이에 대한 대응력까지. 근데 가격이 훨씬 비싸다. 셀트리온에 대한 가격 경쟁력, 우리 셀트리온 그룹의 모토이죠. 가장 좋은 제품을 유효성은 동등하면서 유효성은 더 뛰어난데 가격 경쟁력까지 뛰어나다. 레케노라 걱정 큰 그림에서 연예인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일단 이런 부분들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 제네론도 더 이상 2021년 물량은 없다. 로슈의 생산 시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공급하는 물량이 미국만 공급하기에도 빠듯합니다. 유럽에 공급한 물량 5만 도수. 정말 빠듯합니다. 4차, 5차 팬데믹을 준비하기에. 소트로베밥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또 비싸요. 어쨌든 자, 이렇게 러시아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시간을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죠. 여러분,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지지부진한 주가로 인해서, 답답한 부분들로 인해서, 최근에 1년의 노이즈 관련 사태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시죠? 방송 시작과 함께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경제적 지식이나 뭐 박학다식함, 뭐 이런 산업이나 뭐 경제나 아니면 기타 뭐 어떤 다른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개인 투자자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 통로가 넓지 않잖아요. 그쵸? 그 속도 또한 외국인과 기관에 뒤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제가 언급드렸어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도 시장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쵸? 그리고 경제학자들 중에서 실제로 주식 투자로 성공했던 사람들이 많지 않다. 역사적으로 케인즈, 리카르도 도 외에는 정말 크지 않습니다. 경제학적 용어로는, 경제학적 원리로는 세상 이치가 풀어나가지 않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죠. 그 단적인 예로 미중 패권 전쟁은 경제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금력과 응집력에서 응징이 아니죠. 응집력에서 우리는 외국인, 기관의 상대가 될 수가 없겠죠. 특히 외국인은 타짜라고 말씀드렸어요. 포커판으로 얘기 들었을 때 외국인은 타짜, 기관은 브로커, 개인은 늘 호구였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진리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개인이 맨날 지냐? 아니죠. 개인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으면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서로 내가 자금으로부터 벗어난다 하더라도 서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집행되어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 자금의 끊임없는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운동을 그리고 그 철학을 끊임없이 이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림과 인내죠. 사실 1번과 2번 곱하기 100을 해도 이 3번과 비교조차 되지 않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다림과 인내, 누구나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투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1%에서 2% 내외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장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산업이 성장하는 게 제일 좋겠죠? 산업군, 산업이라 하면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후장대 역사가 끝나가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왜? 과인 생산의 시대가 끝나가기 때문이죠.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산업에 대한 성장이 끝나갑니다. 제가 10년, 20년, 30년의 장기 차트를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그 다음번 산업이 헬스케어 산업, 두 번째가 전기차, 자동차의 패러다임, 그리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협력. 이 세 가지 군에 1등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산업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기업은 고점을 뚫고 계속 성장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후장대 역사에 20년에 30년의 역사를 보여드렸죠. 20년 전에 투자해서 10년 전에 투자가 끝났어야 됩니다. 셀트리온은 한참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연예인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단 지금 3, 4년의 박스권에 있습니다. 3년 전 회사는 성장했는데 3년 전의 가치로 되돌아왔죠. 자, 셀트리온의 월봉이에요. 보이시죠? 이 가격대로 와 있어요. 3, 4년간의 박스권. 근데 셀트리온의 역사에서도 대부분 3, 4년간의 박스권을 뚫으면 빵 하고 칩니다. 역사에서도 증명이 되었어요. 그거는 기업 가치에 대한 성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단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여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숫자라 증가하는 기업, 올해보다 내년, 내년보다 내후년, 그리고 그 후년 계속 증가하는 기업은 기업 가치가 계속 성장한다. 고로 시간차로 시가총액도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 10년 이상 장기 투자는 노란색 월봉만 보면 된다고 했죠? 60월봉. 그쵸? 이 바닥을 기준점으로 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지금 바닥권에 있다. 열심히 모아라. 라고 저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기 투자 떨어지면 좋은 거예요. 왜? 떨어져서 좋고 왜 좋아? 싸게 저축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올라가니까. 물론 떨어지면 안 좋죠. 그게 사실이죠. 뭐 좋겠습니까? 그런데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떨어지면 여유 자금으로 더 사. 떨어지면 떨어져서 좋고 올라가면 주가 올라가서 좋은 겁니다. 결국은 올라가는 거니까. 투자의 구루들이 말씀을 하시죠. 9년 동안 지더라도 1년 만에 이길 수 있는 게 주식 투자라고. 그래서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투자라는 게 제가 이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질적인 면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건데 왜 못 기다리냐? 조바심이 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불신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확신에 대한 멘탈이 계속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섬에 들어갔을 때라도 어떠한 마음을 먹더라도 목적지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왜?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근데 하나 짚고 갈게요.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투자는요. 절박하잖아요. 절실하잖아요. 그러면 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너무 절박하고 절실해지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요. 투자에 힘이 들어가면 이게 이성을 잃게 되거든요. 감정적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정확한 일련의 과정들이 보이지 않게 돼요.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그게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동반자가 됐건 또는 회사 동료가 됐건 내가 너무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박하면 절실하면 그 사람이 부담감을 느껴서 뒤로 빠진다고요. 그래서 본업이 있으면 참 좋다. 나의 에너지를, 나의 신경을 글로 분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한다는 거죠. 이 말은 이것과 상관돼요. 최근에 뭐 셀트리온의 신용 물량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유 자금과 장기 원칙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여유 자금이 아니게 되면은요. 굉장히 조바심이 나고 굉장히 멘탈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같은 상황이. 제가 만약에 신용을 쓰게 되잖아요. 뭐 스탁론이나 또는 기타 등등의 신용을 쓰게 된다고 하면 제가 아마 저 또한 매일 회사 욕을 제가 투자 메신저 TV가 맨날 회사 욕을 할 겁니다. 주가 올려 올리란 말이야. 자사주 매입해 소각하고 맨날 그럴 거예요 아마. 제가 왜? 하루라도 빨리 나는 시간이 없는데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자, 정말 절실하시면은요. 본업과 신경을 분산시키면서 같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는 지는 패를 갖고 있지 않아요. 반드시 이기는 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를 좀 하면 본업이 없으시다고 하면 무언가 신경을 분산시킬 수 있는 나의 에너지를 쏟아붓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됐던 다른 무언가를 찾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공부에 굉장히 몰입했던 것 같아요. 뭐 경제나 뭐 산업이나 역사나 뭐 그리고 산업에 대한 원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책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에너지를 쏟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자기가 좀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것에 같이 동반을 해서 가신다고 하면 정말 같이 장기 동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말씀 드릴게요. 17세기 식민지 개척에 나섰던 네덜란드 상인들은 아메리카 대륙 동쪽에 있는 한 작은 섬을 구입한다. 원주민들에게 당시 돈으로 1000불을 주고 샀다는데 그 섬의 이름이 맨하튼이다. 또 미국은 1867년 알래스카 땅을 러시아로부터 사들였다. 석유와 천연자고의 보고인 알래스카는 미국에게 수천 배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가치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에게만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다. 공매도들에게 지금 가격에 렌탈 흔들려서 바닥권 조금 더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왜? 결국은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단 한 주도 내어주시지 않기를. 왜? 지금까지 견뎌왔잖아요. 이제 찍잖아요, 숫자.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결국은 올라가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셀트리온.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기업이죠. 2000명이 넘는 셀트리온의 한 명 한 명 직원이 셀트리온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력.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이오시밀러, 신약까지 단 한 번에 실패 없이 지금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마지막 숫자만 남아있는 부분이죠. 왜 그럴까요? 왜 셀트리온만 입사를 하면 모든 임직원들이 목숨 걸고 일을 할까요? 제가 한번 언급드렸죠?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일을 찾게 되고 대부분 사람들이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출근하기 싫어서 죽겠는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을 해요. 생존 때문에 내 가족의 생활비, 생존 때문에 나가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겠죠. 그러나 셀트리온의 직원들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냈다는 거죠. 그쵸? 좋아하는 일을 찾아내는 거는 절대 인생에서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동기부여가 되면 안 시켜도 알아서 하게 되죠.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과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이렇게 겹쳐졌을 때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래서 레키노라주를 개발했었을 때 우리가 바로 임직원들이 목숨 걸고 세계에서 유럽에서 최초로 항체 치료제 허가받는 과정까지 24시간 3교대로서 목숨 걸고 일어났던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무서운 기업이고 결국은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숫자를 만들어내갑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 절대 이런 기업 만나기 쉽지 않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기는 건 시간으로 해지하는 건 반드시 결과물로서 보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내고 있는 이유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이걸 보고 어떻게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윳자금과 장기로 투자한단 말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장기로 투자해서 안 가는 게 어딨냐. 대한민국의 중후장대 1등 산업 10년 동안 투자했으면 망했습니다. 20년 전에 투자해서 10년 전에 정리가 됐어야 돼요. 업황 투자는 가능하겠지만 그 부분 또한 고점에 물리게 되더라도 시간으로 해지할 수 있어야 돼. 그럼 결국 고점을 뚫고 나가니까. 그러나 업황 투자는 물리게 되면 과연 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생깁니다. 자, 이 그림과 더불어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도 하나. 이거죠? 몇 가지의 그림이지만 셀트리온의 수출 실적, 그쵸? 헬스케어의 수출 실적,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의 그동안의 수출 실적이겠죠. 결국 이제 레키노라가 첨부가 되고 램시마 XC와 유플라이마, 아바스틴, 그쵸? 졸레어,
스텔라라, 프롤리아, 아일리아, 2025년 이후에 2028년 옵디보, 키트루다, 면역관문 억제제, 그동안의 수많은 바이오시밀러 1공장 10만, 2공장 9만, 3공장 6만, CMO 8만 싱가폴, 그리고 송도 20만, 공장 60만까지 전 세계 직판, 전 세계 글로벌 유통망을 하는 회사 존재하지가 않죠. 대한민국에서는. 그쵸? 글로벌 공학 생명공학 연구센터 2,000명. 그쵸? 공장 올라가고 있죠? 자, 그리고 케미컬, 글로벌 케미컬화. 그쵸?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세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수출 실적,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라고 그랬죠? 2014년도부터 20년도까지. 증가해, 빠져, 실적, 증가해. 그런데 똑같이 움직입니다. 다시 한번 흔들릴 때마다. 2014년, 2020년 증가하니까 폭발적인 증가, 그리고 슈팅, 그리고 아시죠? 미국 금리 인상 4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계를 지배하는 대통령이죠. 두 번째, 셀트리온의 실적 정체. 세 번째, 미중 패권 전쟁. 그쵸?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1공장 증설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고, 미국 금리 인상 4회, 미중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빠그러졌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증가. 실적이 증가했습니다. 레케놀에 대한 선반영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게 시발타가 됐지만 결국은 실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2019년도 대비 20년도에 실적이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실적이 지금 빠져 있어요. 빠진 것보다 실적이 성장했다 정체가 된 거죠. 실적이 성장했다가 지금 정체에 돼 있다. 실적으로서 증명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 그림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맨 마지막 공매도와 함께 했던 10년 동안 공매도도 어찌할 수 없었던 이 기간들에서 결국 숫자로서 보여주게 되면 셀트리온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숫자를 찍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실적 성장 폭입니다. 1.8조 찍었는데 2조 찍으면 못 갑니다. 성장 폭이 나와야 돼요. 그쵸? 반드시 나온다. 레케노라 하나만 갖고도 셀트리온 하나가 더 생기는 과정입니다. 그쵸? 여러분, 지금의 주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죠? 그쵸?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셀트리온의 주가가 보이지 않는 가격대로 들어가게 될 것을, 지금의 주가가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로 가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수백 번 데이터와 근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힘든 과정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의 내가 있구나. 이 고통을 견뎠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구나. 이 인고의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말이죠. 최근에 FDA 신청 왜 안 하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쵸? 리제네론, 릴리, 비어. 얘네는 미국 회사죠. 비어와 GSK의 항체 치료제. 아스트라제네카, 얘는 영국 회사입니다. 항체를 가지고 백신 대용으로 쓴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회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셀트리온은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켜봐야 되겠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협의 신청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싶은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국 빼고도 레키노라는 저는 없어서 못 판다고 확신을 해요.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거겠죠.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게 사실 신뢰와 불만, 불신 이런 게 쌓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이게 되죠. 시간 차이라는 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약간 소통에 대한 부분들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답답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서 내 내면 속에 불만과 불신이 쌓이게 되면 계속 회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멘탈이 흔들리게 됩니다. 진짜 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셀트리온의 레키노라 물량 지금만 따져도 유럽과 전 세계로 안 나갈까요? 분명한 것은 다 팔려나갑니다. 없어서 CMO까지 줬고 없어서 더 생산하고 있습니다. 1공장에서. 이 부분 또한 확실성의 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 팬데믹, 코로나의 지속성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아바스틴 출격을 앞두고 있죠. 아바스틴은 우리가 지금 왜 흔들려야 합니까? 왜 멘탈이 나가야 합니까?
흔들릴 때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이 치고낼 숫자만 비추고요. 마지막에는 결국 숫자. 제가 아까 그림 보여드렸죠? 다른 기업 셀트리온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놈의 숫자 아직 안 찍혔습니다. 성장폭, 셀트리온의 역사 속에서 3, 4년간의 박스권 결국은 증명해낼 것입니다.